자, 취득세 마무리 짓자고요. 647쪽이네요. 자, 4번 장부등 작성과 보존에 관련 가산세 기억. 이거는 4번은 누구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법인을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법인은 장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됩니다. 이유는 그래야 사실상 거래가액을 인정받죠? 안 하면 불이익을 준다. 가산세 몇 프로를 늘린다? 10%. 시험은 20% 하면 안 돼요. 10 이렇게. 그럼 10 가산세 늘어나요? 법인 열받아요. 10 이렇게 10. 자, 그 다음 기한후 신고는 별 하나 딱 붙이고, 항상 기한후 신고는 모든 신고하는 세금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신고하는 세금은 몇 가지가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동일하게 적용해요. 자, 넘어가죠. 기한후 신고. 네, 넘기지 말아봐요. 뒤에 내용이 없네요. 그죠? 그럼 기한후 신고 이제 복습해야죠. 이거 5번 출제된 거예요. 자,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0일. 신고 납부하면 끝나잖아요. 네, 안 해. 안 한다고요. 무신고. 그러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몇 프로 붙어 있어요? 20. 아주 오늘따라 잘하네. 세법을. 20% 늘어나죠? 그럼 20%는 굉장히 이거 높은 거예요. 그죠? 취득세가 1000만 원이면 200만 원 붙는다고요. 이사비용 세금 더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라? 기한 지나서 뭐하라? 신고. 기한 후 신고. 제목이 납부가 아니에요. 기한 후 신고하면 어떻게 하겠다? 20%를 깎아주겠다.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전까지.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60일 하면 안 돼요. 이건 60일 지나서 기한 후 신고하는 거예요.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자, 그러면 이제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합니다. 1개월 이내에 하면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20에서 몇 프로를 깎아준다? 50% 감면. 그럼 이 뜻은 뭐다? 20에서 절반을 깎아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몇 프로만 적용하겠다? 10%만. 그 다음 1개월 지나서 6개월 이내에 하면은 6개월 이내에 하면 절반이 아니라 이번에는 20%를 감면합니다. 20%를 깎아준다. 요 녀석에. 그럼 4%만 깎아준다는 거죠? 결국 기한 후 신고는 1번 전까지 하라. 여기서 타이틀은 전까지 할 때 여기에서는 가산세를 포함해요. 제외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를 깎아주기 위한 법이다? 가산세를. 그래서 포함해서 깎아준다고요. 가산세 제외는 추징사유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1개월까지 하면 50%를 깎아주고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하면 20%를 깎아준다. 중요한 거는 뭐를 깎아준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깎아주는 거예요. 납부는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깎아주는 거라고요. 자, 넘어가죠. 이거 기한 후 신고. 자, 꼭대기 제척기간. 제척기간이 뭐다?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제척기간이 부과기간이죠. 이건 뭐다? 고지서를 보낼 수 있는 기간, 세금 안 내면. 그럼 제척기간은 원칙이 몇 년? 5년. 무신고는 몇 년? 7년. 사기부정 열받죠? 열받으면 10년. 세 가지. 완기초잖아요, 이거. 근데 심화 강의 상속 증여받죠? 무슨 등기 신청해야 돼? 상속 증여는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취득세 납부. 알아들었나요? 아직 근데 안 했어. 무신고. 그러면 언제까지 고지서를 보내면 된다? 이런 경우는 7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늘어나요. 일반적인 거는 무신고하면 7년. 일명 묻힐래. 묻힐래? 죽을래 이거. 알아들었나요? 세금 안 내. 그럼 뉴스에 나왔죠. 이 강남 인간들이 세금을 안 내요. 막 벽장 속에 막 돈 붙여놓고 막 싱크대에 돈. 나쁜 놈들이야. 알아들었나요? 우리는 세금 안 내면 꼭 죽을 것 같아. 꼬박꼬박 잘 내. 그러나 이 부자들은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 국가가 있어야 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정신 상태가 불량이야. 세금 내는 거는 축복이다. 알아들었나요? 아, 축복이야, 축복. 세금 안 내봐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어요. 그죠? 이 강남 인간들 진짜 세금 안 내면 진짜 잡아다가 있잖아요. 정신교육을 6개월 시켜야 돼. 봉체조부터. 알아들었나요? 3천 그런 건 쓰지 말고 그거. 그런 거는 기억도 잘해. 그건 너무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어렵게 나왔을 명의신탁. 명의신탁 형식적인 취득이죠. 명의신탁도 취득세 납부해야 돼요. 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만 비과세예요.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 이런 거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무신고하면 역시 뭐다? 10년 안에 고지서를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취득세를 무신고하면 제척기간이 7년이 아니에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게 이제 심화강이에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7년. 이 두 가지는 제척기간을 3년 늘려. 자, 그 다음 마지막 파트네. 취득세의 부가세. 취득세에 따라다니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부가세. 왜 부가세가 있어요? 국가나 지자체는 돈이 부족해요. 돈 쓸 때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부가세 붙여서 내는 세금. 그럼 취득세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본세. 본세. 그럼 취득세 낼 때 부가세는 몇 가지가 따라붙는다? 두 가지. 일단은 이름, 세목을 알아야 돼요. 뭐가 따라붙는다? 1번 농어촌 특별세. 2번은 뭐가 따라붙는다? 지방교육세.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따라붙는 거야. 둘 다. 둘 다. 자, 그럼 농특세는 어떻게 따라붙어요? 기억,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2% 적용해서 몇 프로를 붙인다? 10. A에 딱 100분의 10 밑줄 그어요. 율 물어볼 때 A에 100분의 10, 나머지는 전부 20이에요. 뭔지는 모르지만 얘만 10. 그리고 B번, B번이 아니라 니은 별 하나 딱 붙이고 취득세를 감면받았어.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취득세는 없어지죠? 그 중에 몇 프로?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납부세액과 감면세액이 있을 때는 농특세를 두 번 내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A는 뭐다? 납부세액이 있을 때는 10%. 그 다음 D는 뭐다? 감면세액이 있을 때 항상 농어촌 특별세 20%는 납부세액이 아니라 감면세액에 붙는 거야. 감면세액에. 자, 여기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자 2번 봐요. 이제 지방교육세.
자,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계산한다? 표준세율을. 그래서 2%를 뺀 1000분의 20이 몇 프로다? 2%를 뺀 합판하면 돼. 뺀 여기에서 몇 프로? 20%. 됐어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자, 잘 들어야 돼요. 이거 단독 문제에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신축했다. 무슨 등기 신청해요? 신축하면 보존등기 신청, 취득세 납부. 신축하면 원시잖아요. 그래서 과세표준이 1억이야.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이 1억이라고 가정해요. 소요된 비용. 그럼 취득세는 몇 프로? 몇 프로? 본세 2.8. 2.8. 이거를 뭐라 그래요? 2.8을 뭐라 그래요? 표준세율. 이렇게. 그러면 얼마? 취득세 얼마? 280만 원. 그래서 항상 표준세율은 옛날에 취득세와 옛날에 등록세를 합친 거예요. 뭐만 합친다? 본세만. 본세만 합친 거라고요. 이 두 개의 밥풀떼기는 종전법을 준용합니다. 합쳤어요. 자, 그럼 1번 뭐가 따라붙는다? 농어촌 특별세. 2번 지방교육세. 둘 다 따라붙어요. 그럼 이해는 합치지 않아. 옛날 방법을 그대로 써.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 10년까지는 취득세에 농특세를 붙여서 과세했어요. 따로. 그 다음 등록세 10년까지. 등록세는 어떻게 했다? 지방교육세를 붙여서 따로 과세했다고요. 따로. 그래서 그대로 갑니다. 합친 거는 뭐다? 본세만. 이거를 합쳐서 과세하면 종전보다 많아져. 그래서 자 1억이다. 1억. 옛날에 취득세는 몇 프로야? 몇 프로? 표준세율이 몇 프로? 2%. 이거 2%. 그래서 2%. 그래서 옛날에 취득세는 백분비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약집은 100분의 2, 2%야. 옛날에 취득세 2%. 그러면 얼마 나와? 200. 여기에다 유를 조심해야 돼요. 10이 아니라 20 하면 안 돼요. 10%. 100분의 10. 그럼 농어촌 특별세가 얼마 나온다? 20만 원. 옛날에 취득세는 농특세를 붙여서 냈어요. 몇 프로를 적용했다? 2%. 거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100분의 2. 그래서 2%를 6글자로 뭐라 그런다? 6글자로 중과 기준세율. 그래서 B번이 그 얘기예요.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역시 10%죠. 똑같다 이거지. 중과 기준세율 2%만 내는 거니까 여기에 10%.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로 들어갑니다. 이제 옛날에 등록세. 자, 1억 따로 하죠. 그럼 2%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표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2.8. 2.8이잖아요. 그럼 먼저 2% 적용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거 과거의 등록세잖아. 몇 프로만 적용해? 0.8. 0.8. 그럼 얼마가 나온다? 80만 원. 여기에 10이 아니라 몇 프로요? 20. 그러면 얼마 나온다? 16만 원. 그럼 은행이 얼마 내는 거예요? 은행에 280. 그 다음 20만 원, 16만 원, 316만 원을 내는 거예요. 거래금액에 3.16으로 가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는 법조문을 알아야죠? 이거 0.8이잖아. 이거를 법조문으로 뭐라 그래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게 0.8이야. 2%를 뺀.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지방교육세 원칙 2%
2%를 뺀 옛날에 등록세는 소수점이 나오니까 1000분비를 적용했다고요. 1000분의 20을 뺀 게 뭐다? 08이죠? 여기에 몇 프로를 붙인다? 20. 그 얘기. 제가 왜 정신사납게 계산을 했나요? 계산을 통해서 이론을 이해하라고요. 계산은 절대 하는 게 아니에요. 왜 16만 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 봐봐. 합쳐졌죠? 여기를 2.8, 2.8을 곱하면 종전보다 많이 나와서 안 돼요. 취득세 따로. 이거를 뭐라 그런다? 표준세율을 2% 적용. 0.8을 뭐라 그런다? 표준세율에서 2%를 뺀. 0.8 뺀 하면 집구석에 뭐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뺀지. 지방교육세, 농특세 하면 안 돼요. 우스갯소리지만. 뺀 하면 지방교육세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농특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649 D번 별 딱 붙이고 D번 꼭대기 D번 나와 있죠? 꼭대기. 자, 오랜만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포인트가 뭐다? 유상. and 물건이 뭐야? 주택. 그럼 D는 뭐를 구할 때 쓰는 지문이다? 지방교육세. 지금 여기 지방교육세 이거 계산했잖아요. 이거는 뭐다? 주택을 뺀 나머지야. 주택을 뺀 나머지 상가, 토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방교육세 주택이다. 유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안 까먹는 거 있잖아. 주택은 거래가액에 따라 몇 프로야? 1%? 2%? 3%까지 세 가지가 있죠. 집 살 때 이거 안 까먹는 거. 6억까지는 1%, 9억까지는 2%, 9억 초과는 3%잖아. 자, 농특세, 지방교육세 계산해야죠.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3억짜리 취득했다. 그럼 곱하기 취득세 본세는 얼마가 나와? 본세는 얼마가 나와? 300만 원. 3억짜리 집 사면 1% 3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계산해야죠. 농특세는 똑같아. 1억 곱하기 항상 요거 2%. 그럼 얼마 나와? 200만 원. 여기에 몇 프로? 10%.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는 얼마 나올까요? 20만 원. 농특세는 똑같아요. 이거랑. 이거 똑같다고요. 원리가. 3억짜리야? 그렇지. 3억짜리네. 자, 2% 얼마? 600만 원. 600만 원이죠? 600만. 그러니까 아니 이게 계산이 복잡하잖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시험도 1억 나와. 1억 숫자 단순하게 알아들었나요? 계산 복귀가 3억이 아니라 1억으로 돼. 1억. 1억에 1%면 얼마 나와? 100만 원. 이렇게 숫자 단순하게 물어봤어요. 한번. 여기까지 되죠? 그럼 여기 1억 갖고요. 1억. 그럼 2%면 얼마다? 200. 여기에 몇 프로 붙인다? 똑같죠? 10. 그러면 얼마가 나와? 20만 원. 이의 이름이 뭐다?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는 이거야. 지방교육세. 자, 여기 보세요. 위에 거. 이 위에 거는 2%를 뺐죠? 2%를 뺐잖아요. 근데 이거는 표준세율이
1%죠. 2% 뺄 수가 없잖아. 표준세율이 1%니까 이거 2%못 빼잖아. 못 빼니까 법은 어떻게 한다? 1억에다가 해당 세율이 몇 프로야? 1%. 해당 세율이 1%예요. 해당 세율에 50%를 곱한. 그래서 그렇게 나왔어요. 꼭대기. 해당 세율에 50%를 곱한. 빼나면 안 돼요. 곱한. 그러면 몇 프로만 적용하라? 0.5%만. 절반만. 2%를 못 빼니까 해당 세율이 1%지? 50%를 곱한. 그럼 0.5야. 그러면 절반만 적용하라 이 얘기죠? 그럼 얼마 나와? 50만 원. 여기에 몇 프로? 20%. 그러면 얼마 나올까요? 10만 원. 그럼 전체 얼마나 뿌어야 돼요? 전체 100만 원, 20만 원, 10만 원, 130만 원. 그래서 주택을 돈 주고 살 때는 거래 금액의 1.3%가 취득 관련된 세금이에요. 그래서 중개업을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집을 샀는데요. 세금 얼마예요? 앞에서 이렇게 계산하면 다 도망가요. 거래 금액의 1.3% 130만 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실무에서는. 이게 원칙이라고요. 근데 몇 평짜리 샀어요? 물어봐야 돼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사지? 이건 뭐예요? 8호 이하. 8호 이하. 근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뭐다? 농특세를 부과를 안 합니다. 33평 이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농특세 부과 안 해요. 그럼 이거를 비과세를 하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얼마 내는 거야? 110만 원. 거래금액의 몇 프로? 1.2%를 내요. 집사분들은 이거 1.2% 냈어요. 국민주택이 넘어갈 때는 1.3% 내고 거래금액에. 됐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건 안 물어봐요. 알아들었나요? 저 꼭대기. 주택을 유상 거래할 때는 지방교육세는 2%를 못 빼죠? 못 빼니까 어떻게 한다? 해당 세율에 50%를 곱한. 알아들었나요? 여기에 20%를 부과한다. 뒤지게 어려운 거 했어요 지금. 이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농특세는 항상 옛날에 취득세다. 에? 농특세는 옛날에 취득세, 지방교육세는 옛날에 등록세다. 그럼 옛날에 취득세는 몇 프로야? 2%. 10 붙이고. 알아들었나요? 밑에는 주택이 아닌 거는 2를 적용했죠? 2%뺀 나머지 20을 붙이고. 단주택은 2%를 못 빼니까 해당 세율의 50%를 곱한. 이렇게. 자, 그 다음 비과세로 들어가자고요. 역사하고 비과세. 좌우간 이거 한번 들어봤어요. 이제 문풀에서 또 해요. 한번 들어본 거랑 안 들어본 건 천지 차이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안 까먹는 게 뭐다 이거. 주택 거래할 때 하나 둘 셋이죠? 하나 둘 셋. 예? 하나 둘 셋. 농특세 등을 합쳐서는 국민주택 규모를 넘게 취득하면 거래금액의 1.3을 내는 거야. 거래금액에 거래금액에 이거 이제 130만 원. 자, 그다음 비과세로 들어가자고요. 비과세. 자, 비과세는 몇 개 안 되잖아. 자, 국가 등은 과세권자이므로 당연히 비과세하죠. 국가 등은 공통이야. 자, 2번은 별 하나 딱 붙이고. 자,
국가 등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밑줄고 부동산만 다 들어가 잡동산이 다 들어가면 안 돼요. 부동산만 비과세한다. 왜? 국가의 기부, 체납 또는 귀속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 취득도 이것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니까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기억 별 딱 붙이고. 자, 기부하기로 해놓고 조건이 변경됐죠? 마음이 변하잖아. 마음이 변해. 왜 변했어? 매각하거나 증여해버려. 그럼 이 부동산은 당연히 뭐다? 부과한다. 지문이 바뀌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반대급부를 요구합니다. 국가에게. 기부하겠다. 그 대신 반대급부를 달라. 그래서 내 그 부동산에 대해서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죠?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으면 당연히 이 부동산은 뭐다? 부과한다라고 바뀐다고요. 자, 밑에 기출 확인. 한번 확인해 봐요. 지금 설명했잖아요, 제가. 자, 포인트가 뭐다? 기부천합. 기부천합이잖아. 그럼 원래는 비과세죠? 근데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았잖아. 그럼 당연히 이 부동산은 지문이 어떻게 바뀐다? 부과한다로 바뀌는 거예요. 자, 넘어가죠. 임시건축물. 아침에 다 복습용어로 한 거예요. 자, 임시건축물은 1년까지는 원칙이 비과세다. 단 괄호 나왔잖아. 사치. 사치는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포함하면 큰일 나요. 과세. 비과세에서 제외니까 과세의 사치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1년을 초과하면 부과한다. 몇 프로로? 2%로. 옆에 부과한다. 퍼센트가 중요한 거예요. 2%로 6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기준세율. 왜 2%만 과세한다? 등기는 안 하는 거니까. 임시는 등기할 수 없잖아요. 2%만 내는 거야. 자, 그 다음 3번. 이번에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죠? 몇 가지가 있어. 신탁 사례는 기역, 니은, 디귿. 부과하지 않는다. 기역, 위탁자로부터 수탁자. 넘어갈 때 니은, 종료. 넘어올 때 디귿,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그래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사례가 몇 가지다? 3가지밖에 없어요. 왔다 갔다 그러는 거. 비과세. 나머지 모든 신탁은 부과합니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 3가지만. 그래서 2번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기억 나왔네. 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은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 명의신탁도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명의신탁도 취득세를 낸다고요. 근데 이제 디귿 별 하나 딱 붙여. 어렵게 나왔을 때. 디귿 별 붙였어요? 기역, 니은은 수없이 배운 거고. 자, 오랜만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포인트는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란 대목이에요. 무상하면 틀려요. 유상, 과세. 유상으로 과세한다고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갑돌이가 부동산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신탁회사. 그래서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맡겨. 이게 무슨 법이다? 신탁법. 신탁회사에 맡기잖아요. 관리처분을. 맡기면 비과세예요. 그럼 재산세는 누가 과세해? 누가? 재산세는 수탁자가 내는 거지. 그럼 이 애는 뭐다? 위탁자. 취득세는 비과세예요. 그럼 재산세는 누가 내는 거야? 이 애가. 그러니까 부자들은 맡겨요. 이렇게. 맡기면 본인은 재산세도 안 내고 종부세도 안 내. 부자들은 맡긴다고 이렇게. 에?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피하잖아. 수탁자가 내는 거예요. 수탁자가. 그럼 수탁자는 이익 나면 이렇게 약정을 했겠죠? 연 5% 이익을 내주겠다. 수익을. 그럼 이익에서 세금 낸 거를 빼고 주는 거예요. 괜히 가르쳤네 지금.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렇게 맡긴다고요. 그럼 웃기는 거야. 정부도 원래 이놈 앞에 걷어야 되는데 여기에게 걷는 거예요. 여기에게. 왜? 딱 맡겨놓고 이민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이민 가면 세금 못 걷잖아. 그러니까 수탁자에게 걷는 거예요. 근데 이 수탁자에게 이전됐죠? 이거를 병에게 이전시킵니다. 이전시켰어요. 그럼 법은 이해가 없어지면서 이해가 취득한 거죠? 이해가 취득했는데 대가를 주고 취득한 걸로 본다고요. 유상 그 얘기예요. 그래서 수익자가 병으로 바뀝니다. 이제 디귿 수익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뀌어요. 그럼 병은 돈 주고 샀다. 무상이 아니라 뭐다? 유상. 무상에 속으면 안 돼요. 자, 4번 환매권. 자, 4번엔 환매권 나와 있죠? 이거는 법률입니다. 자, 우리의 부동산이 법에 의해서 수용에 미치고 뺏어갔잖아. 수용 등에 의해서 뺏어갔죠? 그럼 이거를 다시 취득합니다. 왜 다시 취득할까요? 사업 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진행 못하게 됐어. 사업을 하려고 뺏어갔는데 수용 등. 근데 사업을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법이 무슨 법률이야? 폐지 법률이야. 폐지 법률. 사업을 못하게 되면 폐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부동산을 내가 다시 취득하면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그래도 법에 의할 때는 부과하잖아요. 그러나 개인 간의 환매는 2% 빼고 과세합니다. 법률에 의한 거니까. 그래서 오른쪽 2번 나왔네. 꼭대기. 이거는 개인 간의 환매예요. 오른쪽. 매도자 매수자 환매 등기에 이거 개인 간의 환매는 과세하되 어떻게 과세한다? 2%를 뺀 아까 뺀이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 공익사업 이런 것도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면제 과세하지 않고. 그래서 시험은 1번 2번만 알면 돼요. 법률에 의한 환매는 비과세. 사업을 못하게 됐잖아. 폐지. 그 다음 2번 개인 간의 환매는 등기를 다시 쳐야 돼요. 등기를 넘어갔다 넘어온 거니까 등기 쳐야죠. 이때 취득세 납부 2% 빼고. 자, 그 다음 잘하는 거 나왔다. 오랜만에 5번 나왔네. 공동주택 개수. 자, 나왔다. 이렇게 오랜만에 가끔 나와요. 개수가 뭐예요? 개수가 건축법상 대수선과 시설물 일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고치는 걸 얘기하죠. 개수. 대수선은 무조건 뭐다? 취득세를 과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대수선은 뭐라고 나왔어요? 대수선은 제외. 포함하면 큰일 난다고요. 제외. 그럼 비과세에서 제외니까 과세한다라는 지문이에요. 그럼 이거 시설물 일종 이상.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노후 아파트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죠? 엘리베이터가 자꾸 고장나. 그래서 주민 안전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비과세를 한다. 단 무슨 주택이다? 공동주택에 얼마 이하만 9억 이하. 6억 하면 안 돼요. 시가 표준액으로 9억 이하는 비과세한다. 공동주택 9억 이하. 9억 나왔어요? 그리고 2번은 대수선은 무조건 과세한다. 절대 6억에 속으면 안 돼요. 9억. 이거 어떻게 외워요? 외웠잖아. 이거 공동주택에 뭐다? 공동주택에 개구멍. 이렇게 숫자 배열이. 공동주택에 개구멍. 알아들었나요? 공동주택 개구멍에 비가 내린다. 비과세. 개구멍은 없어요.
숫자 배열 공동주택의 개구 멍 알아들었나요? 자, 그 다음 6번. 자, 사용할 수 없는 차량. 포인트가 뭐다? 밑줄 그어 상속. 상속을 차량을 받으면 취득세 내야죠. 근데 상속을 받았는데 뭐다? 이전에 상속 개시 이전에 천재지변이 일어나 이후하면 취득세 내야 돼요. 이전에 폐차 등이 됐다. 그럼 사용할 수 없는 뭐다? 차량은 부과하지 않는다. 포인트는 뭐다? 이전. 이후하면 안 돼. 이전. and 차량. 자, 이렇게 해서 비과세까지 끝났네요. 자, 한 장짜리로 정리하죠. 한 장짜리. 자관 이 한 장짜리가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정신이 없다. 그럼 시험장에 가서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정신이 없는 거를 잡으려면 자꾸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반복밖에 없다. 분명히 여기 3분의 1 수강생들은 오늘 처음 봐요. 내가 알아. 자, 그 다음 그래도 다행이에요. 자, 취득세 칸에 가운데 비과세를 찾아봐요. 특례세율 밑에 비과세 나와 있네. 특례세율 가운데 비과세 나와 있죠? 자, 포인트만 잡았어요. 비과세 찾으세요. 지금 몇 페이지 폈게요? 1페이지. 1페이지. 뒤에는 2페이지예요. 뒤에 분 빨리 펴세요. 뒤에 앉아 계세요. 폈네 이제. 자, 비과세 찾았어요? 국가 등은 자기들이니까 비과세. 기부천업 비과세. 신탁법 비과세. 환매 법에 의한 거죠? 비과세. 임시일 X가 뭐예요? 임시건축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 개수 나와 있죠? 공구가 뭘까요? 공동주택의 9억이야. 아주 잘하네. 이거는 공동주택의 9억이야. 단 대수선은 과세. 이렇게 과세. 자, 그 다음 넘겨봐요. 뒷장으로 넘어가자고요. 자, 취득세 칸 봐주세요. 자, 가산세율이 나왔잖아요. 가산세는 신고와 납부로 구분해요. 항상 신고와 납부로 10, 20, 40. 이거 10, 20, 40는 똑같이 쓰는 거예요. 10, 20, 40이 뭔지 모르면 어디를 봐야 돼? 양도세란을 봐야 돼요. 10, 20, 40. 그 다음 괄호가 중요하잖아. 중과산세 80%면 어디만 쓰는 거다? 취득세만. 취득하고 등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만 쓰는 거예요. 다른 곳에 들어가면 틀려요. 중과산세 80%는 취득세만 쓴다. 그 다음 납부는 법이 바뀌었죠? 나비효로 1일 만원당 2.5. 근데 중요한 거는 한도가 있어요. 한도는 지방세만 있습니다. 75%. 양도세는 없어요. 국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무한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한도가 75%다. 지방세만. 국세는 안 써요. 그 다음 기한후 신고. 신고하는 세금의 공통. 가산세 포함. 언제까지? 전까지. and 1개월일 때는 50%를 깎아주고 and 6개월일 때는 20%를 깎아준다. 뭐를? 신고를. 납부를 깎아주는 게 아니에요. 신고를. 자, 그 다음 부가세 나왔다. 그럼 부가세도 두 개예요. 왼쪽 감면세액인지 납부세액인지 꼭 확인해야 돼요. 그럼 납부세액 취득세 2%. 괄호. 옛날에 뭐다? 취득세 2%. 여기에 10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옛날에 등록세. 위에서 2% 적용했죠? 2%를 뺀 여기서 20%. 그리고 이제 감면받았다. 감면받으면 취득세는 없죠? 이 중에 20%는 농특세를 또 내야 돼. 그래서 취득세는 농특세를 2번 과세할 수가 있어요. 감면받은 세액에 있으면. 그럼 지방교육세를 비교해야죠.
지방교육세는 둘 다 붙죠? 지방교육세 20%는 어디에 붙는 거야? 납부세액에. 그 다음 농어촌 특별세 20%는 납부세액이 아니라 감면세액에 붙는 거야. 감면세액에. 그럼 단독문제 출제가 있어. 다 XX가 3개잖아. 이 XX가 뭔지 알아야 돼요. 재산세, 종부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농특세 20%가 없어요. 감면세액이 없어요. 종부세는 농특세인데 어디에 붙는 거야? 납부세액에 붙는 거예요. 그 다음 양도세는 부가세가 없다. X. X잖아. 이건 뭐를 물어보는 거야? 납부세액에는 없어. 그러나 농특세 20%는 뭐다? 감면세액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XX 3개가 뭔지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단독 문제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자꾸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차 등록면허세로 가야죠 이제. 자, 취득세 끝. 자, 등록면허세 몇 문제짜리예요? 한 문제짜리. 등록면허세는 뭐와 뭐가 합쳐진 거예요? 등록면허세는 두 가지 이름이 합쳐졌죠. 옛날에 등록세와 옛날에 면허세. 펴셨어요? 등록면허세잖아요. 옛날에 뭐와 등록세와 옛날에 면허세 합쳐서 2011년 1월 1일부터는 뭐라 그런다? 등록면허세. 그럼 우리는 출제는 뭐만 나온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나와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출제 제외라고요. 두 가지를 합쳐서. 그리고 옛날에 2% 납부하고 취득세 등기 안 한 거. 등기 안 한 거는 무슨 세금 내야 돼? 등록면허세. 딱 두 개예요. 미등기 부동산. 아이고 2010년까지는 이렇게 과세했잖아요.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2% 납부하고 등기 안 한 부동산은 11년부터는 뭐를 납부해야 돼? 등록면허세. 미등기 부동산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또 기억이 안 나나 봐. 옛날에는 10년까지는 취득세, 등록세 따로 과세했다. 이거는 무슨 취득이다? 소유권 취득. 그 다음 요에는 소유권이 아닌 것, 소유권 이외 취득. 전세권, 저당권. 소유권은 옛날에는 따로따로 이렇게 냈어요. 소유권이 아닌 거는 따로 등록세. 면허를 취득하면 면허세. 그래서 2011년 1월 1일부터는 합쳐서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 납부하고 등기 접수해야죠. 이렇게 우리는 납부까지 배운다. 뭐를 합친 거야? 두 개를 합쳐서 2011년 1월 1일부터. 아이고 아직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신기한 눈빛으로 보니까 내가 다시 그린 거예요. 이런 거 지금 강의하면 요거 더 먹어요. 그럼 옛날에 취득세 몇 프로야? 2%. 옛날에 등록세는 원인에 따라 다르죠? 근데 옛날에 2%는 납부하고 등기를 안 했잖아. 이거는 어디로 간다? 1로. 또 취득세를 납부하면 2%를 또 내게 되지? 미등기 부동산 10년까지 2% 납부하고 등기 안 한 거는 취득세로 가면 1을 더해서 또 내야 돼. 그러니까 1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원칙 소유권이 아닌 것. 2010년까지 소유권 미등기하는 거는 밑으로 내려와요. 자, 꼭대기 650 특징. 자, 이거 다 끝내. 기초 과세 주체는 누가 갖고 온다? 도구.
등 긁을 때 뭐가 필요해? 도구. 도구. C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 옆에는 그냥 따라 붙는 거고 이 녀석들은 그냥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치, 도. 자치 C는 모든 지방세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도구. 그 다음 2번은 취득세와 동일. 취득이란 행위에 대해서 과세함으로 행위세, 이전 받았으므로 유통세, 그리고 여러 개를 취득하더라도 물건별로 계산하는 물세, 그리고 취득 등록면허세는 공부에 기록하니까 내는 세금이죠. 수수료 성격의 조세다. 면세점이 없다. 소액징수 제도가 없어요. 뭐가 있다? 최저한세. 최저한 세금을 걷는다. 옆에 얼마? 6,000원. 최저세액제 또는 최저한세. 등록면허세를 계산하니까 600원이야. 6,000원 걷는 거야. 최저 잉크값 걷는다 이거지. 그 다음 종가세는 정률세율, 종량세는 정액세율 둘 다 사용해요. 정액세율이 얼마예요? 6,000원. 액수가 정해져 있잖아. 6,000원을 정액세율. 그 다음 정률세율은 수없이 많죠? 종가세는 정률세율. 이거 정률. 율이 정해져 있잖아. 비율이 법에서. 그럼 정률은 두 가지가 있죠? 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종가세는. 그럼 일정하게 곱하면 뭐라 그래요? 무슨 세율? 비례세율. 변동되게 곱하면 누진세율. 이렇게 두 가지. 그럼 등록면허세는 이해를 쓴다고요. 누진세율은 안 써요. 그러니까 정률세율 맞는 거야? 구체적으로는 비례세율을 쓴다고요. 따로따로 계산하니까 누진세율은 안 써요. 자, 그 다음 형식주의. 자, 등록면허세는 공부에 기록하니까 내는 세금이죠. 공부의 이름을 보고 과세합니다. 알아들었나요?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형식주의.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란 형식을 갖추고 공부에 이름을 보고 과세한다. 형식주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명의자. 그래서 우리가 등록면허세를 이름표 과세라고도 얘기해요. 공부에 이름을 보고 과세한다. 너 주인이냐, 너 사기꾼이냐 이런 거 안 따져요. 등기등록이란 형식을 갖추고 공부에 이름을 보고 과세한다. 명의자. 이런 거를 형식주의라 그런다고요. 자, 그 다음 양괄호 2번. 등록면허세의 자, 세 가지 나오잖아. 설정, 변경, 소멸. 중요한 거는 공부 기준. 등록면허세는 실질 기준이 아니라 공부에 빛을 긋고 공부 기준이다.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다. 그럼 공부에 등기등록을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제외. 무슨 세금 내? 취득세 납부하죠. 소유권 취득은 취득세 납부 제외. 근데 뭐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은 포함한다. 무슨 세금 내라? 등록면허세. 그 네 가지. 네 가지는 취득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1, 2, 3, 4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그래야 돼요. 1번 고등어가 아니라 광어. 광어잖아. 이거 무슨 뜻이에요? 출원받았을 때 원시. 출원은 최초의 취득이죠. 원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요. 면제. 광업권, 어업권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해요. 출원, 원시.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여기 봐. 제가 남해바다에 가서 김양식장을 하고 싶어. 알아들었나요? 장화 신고. 그때 누가 어떤 여자 한 명 따라온다 그러는데 따라. 그럼 김양식장을 하고 싶으면 행정관청에 서류를 제출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인허가를 받으면 취득세는 면제해줘. 알아들었나요?
그걸 출원이라 그래. 그럼 취득세는 과세를 못 하잖아. 그럼 등록을 해야죠. 등록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 등록면허세 납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해. 취득세 면제, 과세 못해요. 그럼 등록할 때는 등록면허세로 납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외국인 소유. 내끼 소유권이 아니잖아. 외국인 소유권은 내 거야 아니죠? 근데 수입할 때는 몇 프로만 납부했어요? 취득세를 2%만 납부했다고요. 소유권이 아니므로 등기는 못해. 그럼 소유권이 아닌 거 이거 아닌 거는 무슨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외니까. 그럼 취득세는 몇 프로만 납부한 거야? 2%만. 외국인 소유니까 등기는 못하는 거야. 그래서 등기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 이거지. 자, 3번. 3번은 뭐다? 포인트가 취득세 제척기간이 지났다. 원칙이 5년 지났잖아. 5년 지나면 뭐다? 취득세 소멸. 취득세 납부 못하죠? 취득세가 없어졌잖아. 그럼 등기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무슨 세금 내야 돼?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등기 신청을 받아주는 거예요.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그 다음 4번이 뭐다? 면세점. 얼마? 50만 원 이하. 취득세 없어졌잖아. 과세 못하죠? 과세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를 납부해야 된다? 등록면허세 납부를 해야 신청을 받아줘요. 그래서 네 가지는 뭐다? 취득세랑 관련이 없다. 1번은 면제받았으므로. 2번은 뭐다? 외국인 소유권이니까. 소유권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그러니까 뭐다? 등기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제척기간 경과. 그럼 취득세 소멸. 그럼 등록면허세를 내야죠. 그 다음 면세점.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를 내야지.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2011년 이거 2% 납부하고 옛날에 납부하고 등기 안 한 거 알아들었나요? 등기 안 한 거는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등록면허세. 2010년까지 2% 납부했어요. 알아들었나요? 11년 이후에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고요. 미등기 부동산.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등록면허세 틀리면 안 돼요. 알아들었어요? 간단해요. 자, 그 다음 형식주의. 등록면허세는 뭐다? 등기등록이란 형식을 갖추고 공부에 이름 보고 가셔야죠. 이거를 형식주의라 그래요. 실질주의가 아니라 형식을 따진다. 등기등록이란 형식. 그래서 실권리자 여부 안 따진다. 합법성, 정당성 상관없다. 외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등록을 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누구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명의자. 그러니까 서류만 갖추면 된다는 뜻입니다. 서류 들고 등기소 가죠? 너 실질 주인이냐 안 따져요. 딱 보니까 젊은 애가 등기 치러 왔어. 너 아버지 거 훔쳐갖고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아니 진짜요. 진짜 아버지 거 다 서류 다 챙기고 도장 파가지고 그래도 받아줘요. 등기소는. 알아들었나요? 그럼 딱 보니까 아버지 아파트가 아들 이름으로 돼 있어. 알아들었어? 그건 불법이 아니야. 그럼 아버지는 되찾으려면 소송 걸어야죠 이제. 그러니까 잘 숨겨놓아야 돼. 항상 이게 언제 됐고 어제는 우리 아들이 늦게 들어왔더라고요. 기술자잖아요 우리 아들.
기술자 늦게 들어왔어. 딱 들어오면 나 뭐 결혼을 해야 되겠대. 어? 30 넘어서 해야지 하니까 그 처갓집에서 빨리 하라 그런데 그럼 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가만히 있더라고. 그거 도와달라는 눈치예요. 나도 아무것도 없다. 그 대신 내가 그래서 장가를 가되 할부금을 갚고 가라 그랬어 내가. 5년 할부 좋은 차야. 내 차 3년 동안 다 타자 망가뜨려 놓고 차 좋아 진데가 저 좋더라고. 어? 한 4천만 원 넘는데 차가 쥐뿔도 없는 게. 그리고 할부 지금 갚고 있어요. 그거 끝나서 가라 장가. 근데 내가 그랬어. 장가 갈 때 지저분하게 가면 안 된다. 뭐 카드 이런 거 연체된 거 다 갖고 가라. 그럼 내가 승낙하겠다. 그걸로 딱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참 좀 쉬었다 하자고요.